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그 주 52시간 근로제요. 이게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시행이 되는데 사실상 유예가 됐습니다. 처벌이 유예가 되면서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가지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특별 연장 근로 이런 게 가능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죠. 노동계 반발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관련된 소식을 두 분 차례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하고 이 얘기 잠깐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문성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가 사실상 내년에는 계도 기간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않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주 52시간이 이제 300인 미만 50인 이상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네.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국회 탄력근로제 그 내용이 국회 상정돼 있는데 네.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기국회에서 이게 입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첫 번째는 국회가 이걸 입법을 해달라. 네. 어렵게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제출했는데 이거 빨리 좀 입법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이게 입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근거한 정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안타까운데 좀 여야 간의 이견이 있지만 빨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합의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예. 지금 국회에 넘어간 거는 6개월 단위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예.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여러 가지 네. 과정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지난 3월 달에 네. 제 이제 경사노위가 어렵게 지금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한 달 네. 반은 64시간 시키고 한 달 반은 40시간 시키는 이 제도가 현재도 있거든요. 네. 이걸 6개월 즉 3개월은 64시간까지 할 수 있고 3개월은 40시간 해라. 네. 이렇게 이제 노사간이 어렵게 합의를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네. 근데 이게 넘기고 나니까 이제 경영계에서 또 하나 더 붙었어요. 탄력근로제 말고 선택근로제도 하게 해달라.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아니 어렵게 탄력근로제 합의한 걸 시행도 안 해보고 또 선택근로제를 더 하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강한 반대를 했죠. 네. 이제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 차이가 현재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로 돼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서 선택근로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금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는 내용 그대로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대로. 네. 그럼 그냥 표기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는데 여야간 이견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선택근로제를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이 지점은 한국노총, 한국경총 사이에도 그렇고 여야 간에도 그렇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사용자 쪽에서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좀 단위 시간 넓혀야 된다. 이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일단 사회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건 정리된 걸로 보고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1년 이야기 하다가 예. 그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하겠다라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가 계도 기간을 준다는 거는 그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유예하겠다.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특별 연장 근로를 사유를 좀 넓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영상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사실상 52시간 근로제 이거를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노동계는? 탄력적 운용을 저희들이 노사간에 합의하면서 거기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급격한 어떤 노동을 꼭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노사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 여기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했을 때 급격하게 주문 물량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도 노사가 합의를 거쳐서 즉 노동자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 탄력적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특별 연장 근로 문제도 네. 지난번에 노사정 간에 합의한 정신의 연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특별히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경산호 위원장으로서 네. 이것도 정부가 지난번 사회적 합의 연장해서 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정부의 조치는 어쨌든 경산호위 정신을 그대로 예. 받아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파악하고 예.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민주노총이라든가요. 예,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그 여당 내에도 저기 네. 이 누더기로 만드는 거 아니냐 정부가 52시간 근로제 정신을 본질적으로 좀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비판은 인정하지 못하시겠네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민주노총이 네. 뭐 민주노총은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니까. 네네. 그건 민주노총 입장이 그렇다는 걸 저는 이해하고. 네. 그건 뭐 또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민주노총이 우려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좀 일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또 다른 분들이 민주노총 빼고 다른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회적 합의로 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네. 네? 뭐 누더기를 만든다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모두가 뭐 정부 탓보다는 저는 국회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촉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아까 말씀하신 데 사용자 측에서 다른 얘기를 다른 추가적인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안 돼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산호위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사용자 측에 지금 물론 뭐 선택 근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한다. 저는 이제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조건 속에서는 국회에서 통과 어렵다. 그러면 선택 근로제를 더 하려고 하다가 탄력 근로제도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 탄력적 운영이라도 좀 집중을 하고 선택적 근로제가 필요하면 저는 뭐 일정 필요성 저도 이해를 해요. 현재도 한 전체 중에서 5% 정도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팩트를 놓고 한국노총, 경총이 서로 조사를 해서 이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게 국회 차원에서 유예하든지 아니면 또 경산호에서 좀 어렵지 않다 하든지 탄력 근로제를 먼저 해놓고 순차적으로 선택적 근로제 논의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선택 근로제까지도 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합의한 탄력 근로제도 지금 물 건너가겠는데 이 좀 그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 탄력 근로제도 어려운데 사실 선택 근로제는 정확하게 뭐예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탄력 근로는 이제 그 일이 예상되는 경우 수출 산업의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이 밀리고 언제까지 좀 여유가 있다. 1년 전에 예상되는 경우에 하는 게 탄력 근로고요. 선택 근로제는 그게 너무 짧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R&D를 하게 들어와서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막상 실험을 하다가 마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3시간 이상 못 시키니까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 사업이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선택해서 일을 더 하겠다. 그래서 또 집중해서 하고 나가서 좀 더 쉬겠다. 이걸 허용해달라는 게 선택 근로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한 달간 한 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 달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이제 경영계에서는 1년 내내 하게 달라.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고 일본은 석 달로 해놨어요. 저희도 이거 논의하면 되겠다 싶어요. 선택 근로제 같은 거를 지금 너무 고집하지 말고 사용자 측도 탄력 근로제에 좀 집중해가지고 국회 통과를 빨리 시키자. 이게 이제 위원장님 생각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게나마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산호위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바로 이어서요. 민주노총 쪽 연결해 볼게요. 김명환 위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총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예, 일단 그 경산호위 위원장께서는 정부의 방침은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르는 거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위원장님은? 예, 이 말씀 좀 들었는데요. 네.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노동이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에는 어쨌든 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이 이렇게 주요하게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인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리어 계속 그 답이 없이 예. 그냥 지금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들어줄 것인가 적게 들어줄 것인가 이렇게 좀 고심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산호위 문성현 위원장 얘기를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이게 지금 한국노총은 합의를 한 부분 아닙니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로. 네, 경제노동위원회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거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어쨌든 이제 합의했고요. 저희는 경산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렇게 탄력 근로제를 확장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서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어쨌든 우리 한국의 어쨌든 이 과로사 기준에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위험성.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른바 이제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에 있어서 실질임금 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난 한 1년 이상을 이제 반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정부가 입장을 밝힌 거예요. 계도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 허용하고 이런 방침이 내년에 시행이 될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세계적 추세는 어쨌든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 52시간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를 어쨌든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이미 이제 시작은 됐는데 이 300 미만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2년여 기간 동안에 어쨌든 준비 기간, 대책 마련 기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시행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도 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과 같이 최저임금 만원 정책과 같이 좀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거에서 이 유예 기간을 주는 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의 1년 넘게 법 적용을 유예해주고 그 사이에 사실상 이 주 52시간제에 대한 시행이 정말 필요한 300 미만 사업장에서는 도리어 사실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로서 저희들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은 그러신데 거기에 대응은 혹시 총파업이라든가 이런 대응이 계획된 건 있습니까? 저희는 이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완화와 관련된 국회 어쨌든 상임 및 논의와 통과 시에 저희들 민주노총은 총파업이다라고 하는 이 방침을 이미 대의원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현장에 이제 각종 이제 참여를 위한 이제 회의, 간담회, 순회 이런 것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연장 근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어쨌든 사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사실상 특별연장 근로라고 하는 그 명목 하에 이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것 같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여기에 대한 어쨌든 저희들도 대응 계획과 투쟁 계획들을 좀 세우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같은 게 3개월은 너무 짧다.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데도 많다. 그 정도는 좀 노동계도 합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의 경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2000시간 이하로 됐었을 때 탄력근로제 논의를 어쨌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래 그 법안을 만들 때도 2020년 이후에 노동부가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게 돼 있어요. 그 법안 자체에 확인해 보시면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시간 이하도 아닌 지금 이 시기에 사실상 그걸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저희들이 사실상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장시간 노동 2위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지금 멕시코를 좀 제치는 상황이 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도리어 더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탄력 근로제의 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보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부를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민주노총 입장에서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뭐 이용득 의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그 52시간제에 대한 안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이른바 이제 보수 내지는 수구 진영이 이제 그 담론을 만들면서 네. 예, 그 50시간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킬 이제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그런 많은 좀 그 평가도 있는 거죠. 뭐냐면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노동종중 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 더욱더 계약 플러스 계약 이렇게 돼가는 네. 이제 이런 거하고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이렇게 얘기했지만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관련된 사실상 이거 말뿐이 사유 제한 네. 이런 계획들은 지금 현재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에 지금 그 톨게이트 노동자를 보듯이 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자회사를 계속 어쨌든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말은 풍성했지만 네. 사실상 현실에서 실현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집행하거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의지 부족 그리고 또한 그 능력에 대한 그러한 어쨌든 문제점들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 KTX는 철도노조 파업은 뭐 타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미 많은데. 이미 오늘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중요하게 철도노조는 노사 간의 그 쟁점도 있지만 네. 정부 정책에 있어서 통합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분명한 의견이 현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고요. 1분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8시 5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